검찰개혁 멈추는 순간 실패다. 검사들이여 더 건강한 검찰 조직을 위해 뼈를 태우고 태를 벗는 각오를 다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걸음 초지일검. 검찰 이제는 스스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검찰개혁에 벽돌 2장 올려놓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오프닝 멘트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직이요? 예. 네, 더 갈고 닦겠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아니요, 많이 나아졌죠. 많이 나아졌죠. 바꾸긴 바꿨는데 네. 핵심이 안 들어갔어요. 어쨌든 제가 다음 주에 저 초안을 가지고 갈게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네.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에 게 더 멋있었던 것 같은데 초지일검. 네. 그 표현 네 글자예요. 초지일검은 우리 이름은 안 바뀌었어요. 네. 초지일검 그대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관되게 네. 일검으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일관되게 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김경진 의원님, 저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이거 계속 되네요. 검찰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3차례 소환 통보하고 그 수사 의지가 엄청 대단합니다. 글쎄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네. 이제 처벌을 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네. 다만 이제 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정법 위반의 어떤 절차적인 범법 행위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이제 실무 담당 검사가 허위 내사 번호를 붙였다든지 또 검사장 이 직인조차 안 지킨 어떤 출금 요청서를 보내서 이 법무부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출국 금지를 한 것은 어쨌든 일정 부분 이제 김학의에 대한 처벌 필요성 문제하고 상관없이 실정법 위반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사건을 이제 이전에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이제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걸 인위적으로 틀어막았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 혐의인데, 네. 안양지청에서 한 3번 정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것 같고요. 다른 수원지검장 문홍선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성윤 지검장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진술서만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검사 출석에 신속하게 응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서기호 의원님. 네, 일단 그 출국금지 과정에서 사건 번호가 이제 잘못 기재된 부분은 그것은 이제 출국금지의 본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을 때 네. 출국금지를 긴급 출국금지 요청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건 번호가 좀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현재 갑자기 거의 2년이 지나서야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근본적으로 서울 이성윤 지검장을 찍어내기 위한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제 막고 있다.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포렌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압박하기 위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기소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즉 그게 이제 저는 그게 김학의 사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점은 저도 인정을 해요. 네네. 내사번호 허위로 넣은 것은 명확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범죄가 되는 거고요. 예. 이제 그걸 수사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대검 반부패 부장이 막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다만 이제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디까지 얼마만큼 처벌하는 게 적절한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면 조사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은 어쨌든 바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공수처로 넘길 문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의원님? 글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골치 아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보면 네. 이제 검사에 대한 범죄 사실은 이게 공수처로 넘겨야 되는 것처럼 공수처법 25조 2항이 돼 있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공수처가 아직은 이게 이 공수처장하고 차장만 있지 검사나 수사관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넘겼을 때는 언제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사정을 두루 감안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석 의원님. 예, 시당초 이게 뭐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한데다가 의도적으로 이성윤 지검장 찍어내기한 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자체가 검찰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건데요. 혹시라도 그것을 하더라도 검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공수처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이거야말로 조절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서두를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급하지 않거든요. 지금. 네, 김경진 의원님 이건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네. 검찰에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죠. 근데 그전에도 뭐 검찰에서 검사들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검사들 구속하기도 하고 기소하기도 아니 하고 구속하기도 그랬잖아요. 했죠. 근데 명확한 불법 행위가 나왔을 때였지 직권남용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정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가지고 지금 검사가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 어쨌든 가부간에 저도 이 사건이 얼마만큼 지금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처벌의 필요성이 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네. 있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마를 갈라줘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갈등을 끝내야죠. 자, 1120님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간대였고 온데간데없고 검찰개혁 협조한 이성윤 검사 목조이고 있네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1402님은 김학의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 모든 논란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김학의를 얘기합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대전에 갔는데 대전지검 검사들이 집단 휴가를 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 그랬어요, 검사들이? 글쎄 그러니까 정확히는 대전지검을 간 건 아니고 대전지검은 지금 탈원전 수사를 하고 있죠. 월성원전 수사 때문에 안 가겠다라고 했고 네. 이제 지검 말고 수사와 상관없는 고검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선일보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이게 박범계 장관 꼴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이게 상당수의 검사들이 그냥 연가내고 이 참석을 안 해서 항명했다 이런 식으로 보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검사장하고 대전 고검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이 간부 검사들만 이렇게 면담을 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법무부 해명은 이제 당일 연가를 낸 검사가 있긴 있었는데 2명이었다. 예. 그리고 간담회는 사전에 이제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아마 법무부에서 해명이 나왔다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대전 고검 검사가 5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5명 중에 2명이 어쨌든 그 당일날 연가를 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이게 뭐 크게 이게 뭐랄까 이슈화 될 부분도 아니지 않나 크게 싶어요. 의미를 두기는 그렇습니까? 네. 서기호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집단 휴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보도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2명이면 집단은 좀 그렇죠. 예, 2명 가지고 집단 휴가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5명 중에 2명이었는데 40% 휴가 이렇게 안 나온 게 다행이네요, 오히려. 그리고 그 2명 중에서도 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원치료차 뭐 휴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네.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좀 지나갈 텐데. 자, 박범계 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많으시죠,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 이게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선진국 사례고 이게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거짓 도그마가 횡행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기자들 같은 경우도 취재 전담 기자하고 그 취재한 기자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 쓰는 기자를 분리해두면 이게 기사가 되겠습니까 보면? 그렇게 쓰는데도 그런 그 잡지사 같은 게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습니다. 뭐 어쨌든요. 네. 이게 제가 재판을 들어가 보면 옛날에 이제 검사할 때 보면 그 재판장님들 수건이 뭐냐면 직접 수사했던 수사검사가 법정에 들어와서 공판하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장들의 어떻게 보면 수건이었고요. 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검찰청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검찰청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지난주에도 얘기 들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수사도 하고 기소도 있죠. 하고 네. 일본도 동경지검 특수부라든지 여러 대여섯 군데 특수부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걸 마치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거짓말을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해대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김진욱 공수처장도 엊그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수사검사가 공판에 안 들어가면 공소유지가 어려워서 이게 이 수사 기소 분리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보면. 그래서 제발 좀 상식에 입각한 어떤 입법을 해야 되고 이게 검찰에 대해서 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이 민주당 정권은 수사를 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찰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 일단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세계적 추세인데 이게 좀 왜곡돼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찾아보셨어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쪽에서는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6대 범죄 중요한 수사 같은 거를 전담하는 곳이 수사 판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예심 판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 판사라고 불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판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반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대 범죄 같은 이제 소규모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대 범죄는 수사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경찰을 지휘해가지고 수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경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럽 쪽에서 검사가 다 한다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검사라고 안 하고 번역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수사 판사, 예심 판사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넷플릭스의 위기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브라질에서 그런 그 수사 판사라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지금 룰라 전 대통령을 이제 수사해가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네. 예, 지금은 법무부 장관인데 그 당시에는 수사 판사였어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은 번역을 수사 판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는 게 오히려 유럽 쪽은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워낙 60년 이상을 갖다가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분리되면 이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미 80%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범죄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그걸 기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상하게 지금 흘러나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검찰이 수사에를 전념을 하고 공소유지에는 너무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래서 벌어진 현상인 것이지 공소유지 검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80% 이상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이거 맞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초동 사건 최초 입건을 검찰이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이제 아마 이런 비율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부분의 사건은 일단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검찰이
이제 이런저런 보완 수사라든지 검토를 해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경찰이 기소합시다 또는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합시다라고 가지고 오면 그러면 그 담당하는 검사는 그러면 거기서 보내주는 그대로 이게 기소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 자기 검토가 없이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범죄자가 변호사 선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증거를 스스로 심리 분석 검토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제 대단한 허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검찰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건 이건 엉뚱한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프랑스의 지금 수사 판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프랑스에만 독특한 제도인데 뭐랄까 우리로 치면 이제 영장 담당 판사랄까 어쨌든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수사의 적법성을 이게 통제하는 이런 법관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프랑스 법제가 이제 들어간 국가들은 이 수사 판사 제도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프랑스의 이 독특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대입해서 하실 얘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유호진님께서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여보세요? 제가 좀 반론하겠습니다. 아니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지금 제대로 이 수사를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 검찰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제대로 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이 민주당에서는 국민들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지금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님 과거에 인권 침해하는 사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인권 침해 검찰 더 이상 못 버틴다 하면서 이렇게 검사 힘을 진행자님 제가 반론할게요. 반론은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만 제가 한 3, 4분 얘기하고 석 판사님 얘기하셔요. 아니 3, 4분 길고요. 자 김경진 의원님. 네, 이게 그러니까 과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는 모든 국가기관에 다 있었어요. 경찰은 고문해서 사람까지 죽이기도 하고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네, 검찰도 했고요. 네. 그나마 그때 이제 검찰이 뭐 이것저것 뭐 고문 사망 사건도 밝혀내고 했던 역할들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간의 흐름을 보면 수사하는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라든지 또 심야 수사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화가 돼서 수사 과정 속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오히려 최근 한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범했어도 특히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재벌들이 범죄를 범했어도 그 잘난 변호사들 뭐 법원장 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이 위야무야되고 없어지고 증거 확보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거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범했을 때 이 사람들을 단죄할 수 있는 이런 흐름과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네. 이게 과거에 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민주당식 논리에 그냥 이게 휘감겨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5521님께서 검사 힘 빼자는 게 핵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해보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교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깁니다. 이 반론은 제가 하는 건데 진행자님 자꾸 이렇게 반론을 해보시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시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서기호 의원님, 네, 제가 그 얘기하는 시간을 줄어들고 있어요.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니 수사 판사가 아니라 이제 그 김경진 의원의 얘기에 반론을 하셔야죠. 넘어가시고 수사 판사 얘기는 넘어가시고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네. 검찰의 지금 인권 침해 수사가 심각하게 제기된 게 최근 일이 아니고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그 중수부
흔히 말하는 대검 중수부라는 곳이 바로 그런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특수부 수사를 중수부가 주로 담당했었는데 그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먼지털이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무죄 난 경우도 많고 무리하게 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중수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들이 우리 국민사회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결국 중수부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수부라는 곳으로 뭐 반부패 수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겨놓아서 여전히 그런 먼지털이 수사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의 문제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예 차단하고 이제 분리하자는 취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고 그게 프랑스 법계 이유받은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브라질, 남미 쪽까지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 나머지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면 좀 순기능은 없을까요, 김경진 의원님? 글쎄 이제 순기능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떻게 보면 수사 실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법적 제도적 문화 수준 이런 걸 가지고 봤을 때는 네. 현재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심지어는 아예 경찰 검찰 어디서 다 패고 한 2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30년 전에 네. 군사 독재 시절에는 아예 저기 밀실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보안 분실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 죽었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과거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감시가 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인권 보장이 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심지어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또 다른 사건 어떤 혐의를 발견했을 때 검사실로 불러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이 정권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안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나 검사실에 못 가겠어 이러면 검사가 구치소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이 정도 상황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기준 30년 전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일은 맞는 듯이 보이지만 현재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인권 보장 시스템이 적용되는 이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이 수사기관을 나눠놓고 그래서 인권 보장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죄를 짓고 힘을 가진 놈들이 지들 멋대로 하고 살고 지들 멋대로 범죄를 범해도 이게 도저히 이 체크가 안 되고 단죄가 안 되는 이런 사회로 들어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서기호 의원님. 30년 전이 아니고 불과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먼지털이 수사를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위증 교사, 증언을 조작하기까지 지금 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먼지털이 수사를 했습니까? 이게 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30년 전의 일이 아니고요. 최근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지금 불과 한 달 전에도요. 지금 김학의 차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찍어내려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랑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은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서기호 의원님 그러면 검찰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박탈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고 네. 지금의 수사 역량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별도의 기구로 옮겨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훼손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사 역량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가서 수사하면 된다. 공수처나. 네, 그렇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은? 아니, 그 먼지털이에 했던 조국에 대해서 조국 동생도 실형 나왔죠. 조국 오촌 조카도 실형 나왔죠. 조국 사모님도 실형 4년이나 나왔죠. 아니, 그 뭐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까? 아니, 그리고 한명숙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한명숙 그 한만호 비망록이라든지 한만호가 내가 그때 검찰 앞에서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때 한명숙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재판에서부터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한만호 씨가 그
그 한명숙 씨를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해준다고 대법원이 다 이게 판단을 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일부는 전원이고 일부는 소수 의견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3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이 지금 한만호 씨 말하고 상관없이 이게 유죄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인 어떤 논리라든지 자신들 정파에 관련된 사람을 수사한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사실은 한명숙 씨 수사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조국 씨처럼 이게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사법개혁하자고 서초동에 와서 이 조국 씨 수사하니까 촛불 시위까지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혀냈는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검찰이 그런 검찰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우리 민주당 정파에 반하는 수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찰을 해체해야 되겠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려야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 의원님. 이게 되겠습니까? 예, 우선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서는 조범동의 오촌 조카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나오긴 했지만은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조국 펀드라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조국 펀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익성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펀드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거 어떤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몰아간 거, 이 부분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한만호의 법정 진술이 번복이 됐는데 그 뒤에 제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증언 연습을 시켜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끔, 위증을 하게끔 검사들이 연습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기소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 때문에 판사들이 심지어 대법원 재판관들도 속아서 잘못된 판결을 한 겁니다. 초지일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서기호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 개혁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뜨거워요. 말만 나오면 방법론 아직도 더 뜨겁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MC 스나이퍼의 봄이여 오라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얼굴을 소매로 닦고 부서져버린 모든 것이 하루의 경계선을 잃고 나 새로운 아침을 열 수 없어 울먹